이러고 할까? 일어나. 돈 벌어야지. 오늘은 유명한 보드카, 예쁜 보드카, 시락. 어느 나라 것 같아? 프랑스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알려줬어. 병 보고 파악한 건 아니고 병은 프랑스 거 같지 않아? 병도 그렇게 따지자면 프랑스 느낌이 있긴 있네. 뭐 하나 있으니까. 뭔가 평범하진 않잖아. 이렇게 밑에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굳이 이렇게 막 음각으로 굳이. 시락을 처음 만든 사람은 장 세바스티앙 호비케라는 사람이야. 딱 이름만 들어봐도 프랑스 사람 같지? 아니 멕시코 사람 같은데? 장인데 장 세바스티앙. 거기까지는 프랑스. 근데 호비케가? 그게 성일 거 아니야. 프랑스 안 같아. 장 세바스티앙의 선조가 프랑스 꼬냑 지역의 터줏대감이었어. 꼬냑 지방이면 꼬냑 술이 유명하잖아. 당연히 꼬냑을 만드는 일을 선조도 하고 있었고, 선조 중에 몇 명은 그 꼬냑 시장까지도 맡았대. 뼈대 있는 가문인 거야, 그 꼬냑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장 세바스티앙도 태어났을 때부터 포도랑 되게 친근했고, 와인 만드는 거 구경도 하고, 꼬냑 만드는 거 구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술하고 되게 밀접하게 자라왔던 거야. 그래서 보르도에 있는 대학에서 양조학하고 생물학을 전공했어. 뭐 두 개 밀접한 관계가 있지. 미생물들이 효모들이 술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졸업을 하고 바로 주류 산업에 뛰어든 건 아니고 또 법을 공부했어. 그래서 주류 관련 변호사로 일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술 만드는 건 알고 주류 관련된 법은 알겠는데 정작 만들고 파는 사람하고 소비자, 구매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모르겠더래. 소비자들은 어떤 걸 보고 사는지, 어떤 걸 어필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마케팅?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것만으로 마케팅이 바로 떠올랐단 말이야? 소비자 어쩌고 파는 고민을 했다니까. 변호사를 그만두고 싱가포르에 있는 헤네시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마케팅과 영업을 한 3년 정도 한 다음에 1993년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에서 아시아 총괄 마케팅 일을 했어. 그리고 헤네시나 레미나 까뮤 같은 그런 꼬냑 회사로 하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거기로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장 세바스티앙의 대학 시절부터의 꿈이 자기만의 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어. 그런데 이미 자기 가족들이 술을 만들고 있잖아. 자기 가족 소유의 포도원도 있고 양조장도 있고 증류소도 있어서 꼬냑도 만들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도 꼬냑을 만들기엔 좀 그런 거야. 이미 꼬냑 회사들도 많고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1999년이었는데 이때가 전체적인 꼬냑 시장의 침체기였어. 한마디로 꼬냑의 미래가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포도를 다루는 게 전문이라 포도로 뭘 만들지 찾아보고 있다가 포도로 다른 증류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보드카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 보드카는 밀, 감자, 곡물 이런 걸로만 만들었지 포도로 만들 생각은 한 명도 안 했거든. 그럼 자기가 잘하는 포도로 보드카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다른 보드카들과 완전 차별화되는 점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술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시설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마침 포도로 보드카 만들어 볼래? 라고 말을 건 게 디아조야. 근데 어떻게 알고 디아조가 먼저 제안을 해? 디아조가 완전 갑툭튀 나온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헤네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 헤네시의 34%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디아조야. 장 세바스티앙을 알고 있었던 거지. 시락 이거는 단어의 조합이야. 피크, 정상 뭐 이런 뜻이 있거든. 정점을 피크라고 그러잖아. 그런 뜻을 나타내는 프랑스어로 심이라고 있어. 그리고 바이라는 뜻의 허쉬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시락. 이 시락의 재료가 포도라 그랬잖아. 두 개의 품종을 써. 그게 하나는 꼬냑 지방에서 나오는 위니블랑 그리고 하나는 가이악 지방에서 나오는 모삭블랑. 위니블랑은 이제 좀 기에 익었다. 그치 뭐 꼬냑도 만들고 아르마냑도 만들고 보통 와인을 만들 때 변질이 안 되도록 아황산염을 써.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그게 와인 같은 양조주를 오래 보관하는 데는 괜찮은데 증류를 해버리면 이상한 향이 나. 그래서 아황산염을 안 써. 여기 보면은 스냅프로스트라고 써있지. 스냅프로스트라는 뜻이 열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야. 콜드 프로세스. 근데 열을 가하지 않는 거랑 아황산염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황산염 목적이 변질이 안 되게 하는 거였잖아. 차가우면 최대한 변질이 안 되지. 뭐 냉장 보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차갑게. 한마디로 여기서 열이 가해지는 거는 증류할 때밖에 없어.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몇 번 증류했는지 써있어. 5번? 미친 듯이 하네. 예전에 그레이구스 했을 때도 5번 증류했어. 보드카는 순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증류를 엄청 해. 위스키 생각만 하다가. 그치. 위스키는 증류해서 60도, 70도, 80도 뭐 이 정도로만 증류를 하잖아. 그런데 보드카들은 막 95도, 96도 이렇게 증류를 하니까 그만큼 많이 해야 되지. 여기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는데 위니블랑으로 만든 거는 스테인레스 연속식 증류기에다 증류를 해. 거기서 4번을 하고 그 모작블랑으로 만든 거는 구리 연속식 증류기에서 4번을 해. 근데 5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두 개를 합쳐서 구리 단식 증류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 그러면 결국 9번을 하는 거네? 이걸 더 해버리면 어떡해. 이 마지막 증류 과정을 거치는 구리 단식 증류기 이게 4개가 있어. 그런데 4개마다 각각 이름이 있어. 애완동물 이름 붙이듯이? 이름을 한번 얘기해주면은 수지, 대비, 개비, 애미 그리고 증류기 앞에 여자 그림이 하나씩 다 붙어있어. 그녀들이 술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수지는 좋았다. 우리도 수지 있잖아. 애미는 없나? 애미야 국이 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로 만든 보드카를 시음해보자.
이건 뽕따가 아니다. 멋있게 그냥. 챌린지야? 아, 발로 차야 되나? 아 오랜만에 투명색을 보니까 마음이 다 깨끗해지네. 맞아, 너 투명 좋아했잖아. 얘는 향이 확실히 다를 거야, 다른 보드카랑. 그래? 비슷한데 그냥 보드카 향인데?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 날 거거든? 다른 거 뭐 같은 회사인 스미노프 하자. 그렇게 다르다고? 비교하면은 시락은 바로 맞출 수 있어. 다르지? 너무 똑같아서 나 지금 당황했어. 그래? 청한 과일 향이나 보드카인데 미안하다. 이게 스미노프. 나의 한계인가 봐. 시트러스한 과일 아니 똑같아 그냥. 포기. 맞출 줄 알았는데. 맛보자. 귀신이다. 오 맛은 너무 좋은데? 맛있어. 탄산 없는 사이다 느낌이 살짝 나. 너무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달다고? 단맛은 있긴 있는데 뭐지? 근데 그렇게 당분을 첨가한 단맛은 아닌데. 그 사이다의 향 라임? 시트러스. 그 맛이 나. 근데 아까 향은 똑같았거든. 그리고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스미노프 내가 알지. 부드럽지? 확실히 그냥 이거는 알코올 맛이 세. 이건 과일. 시트러스. 아 근데 향 구분은 못 하겠네. 아무리 맡아도. 난이도가 있나 보다 이게 그럼. 와 이거 잠깐 최애 등극인데 이거? 맛있지? 나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보드카야. 너무 좋은데? 비싸다고? 그레이구스 정도. 스미노프의 한 2배. 그 가격이면 시락은 가치가 있다. 한 5만 원. 보드카에서 이런 맛도 나는구나. 오케이 굿이야. 이 시락은 2003년에 출시했어. 여기 파란색. 이게 모작불랑을 수확하는 가이악 지방. 거기서 유명한 꽃이 있는데 그 꽃으로 염료를 만들어서 색을 내면 이런 파란색이 나온대. 근데 왜 위니블랑이 아니고 그쪽이야? 위니블랑 너무 흔했나 봐. 흔하긴 하지. 내가 알 정도면 흔하긴 하다. 꼬냑하고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했잖아. 만드는 공정이 다른 거랑 많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2007년까지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 포도로 만든 보드카? 왜 이렇게 비싸? 그런데 2007년에 홍보대사를 한 명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래퍼 디디야. 잘 모르겠다. 뭐 힙합 쪽 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 디디가 자기 자신을 나는 시락 오바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 그리고 이제 막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주목을 받은 큰 사건이 하나 생겨.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어. 보드카 전쟁 2탄. 뭐 러시아랑 그거? 러시아랑 폴란드랑 누가 원전이야? 이건 1탄이고 2탄. 폴란드가 야 니네는 포도로 만들었는데 뭔 보드카냐? 보드카란 이름 쓰지 마라 했는데 그냥 무시했어. 그러니까 폴란드가 2006년 2월 20일에 EU에 이 안건을 제기해. 보드카 벨트라는 지역이 있어. 보드카를 옛날부터 많이 만들던 나라들 모임 같은 건데 거긴 당연히 다 폴란드를 지지하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얘가 보드카라는 이름을 못 쓸 뻔했는데 거기서 미국이 끼어든 거야. 그 미국이 끼어든 이유가 EU에서 이걸 그 인디애나 생각난다. 미국이 끼어든 이유가 EU에서 이걸 제한을 하면은 자기들도 보드카 수출하는 게 제한이 걸리거든. 미국이 정말 떠오르는 보드카 소비국, 생산국, 수출국이었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WTO에 정식으로 소송 걸 거다. 무역 전쟁 한번 해볼 거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EU가 그건 좀 꼬리를 말았어? 꼬리를 말고 거기서 EU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하고 협상을 시작했어. 그때 독일의 유럽연합의회 의원인 의원이야 의원? 그때 유럽연합의 독일인 의원이었던 슈넬하르트라는 사람이 타협안을 내놔. 그리고 2007년 6월 19일 유럽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그 타협안 내용이 전통적인 밀, 감자 이런 곡물로 쓰는 보드카는 그냥 보드카라는 이름을 쓰되 여기처럼 과일이라든가 다른 재료로 만들면은 그 재료를 명시할 것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본 거야. 그래서 시락도 여기에 프렌치 그레이프라고 재료를 표기해놨어. 그게 슈넬하르트 협정이고 이걸로 이제 보드카 재료에 대한 논란은 끝난 거야.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폴란드는 회의에서 프랑스는 자두로 만든 꼬냑 인정할 거냐, 니네 영국은 살구로 만든 위스키 같은 거 인정할 거냐, 우리는 그런 쓰레기로 만든 거 인정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냥 박차고 나갔어. 쓰레기까지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 폴란드가. 그리고 독자적으로 보드카 협회를 하나 만들어. 이 협회 무기가 가격이야. 엄청 싸게 되나. 그럼 이 프랑스산 보드카로 칵테일 하나 해줄게. 요즘 여름이라 칵테일이 꼬박꼬박 나와주니까 나름 색다른 재미가 있네. 이런 마티니 글라스, 뭐 칵테일 글라스라고 하기도 하고, 샴보드, 할렐루야, 맛있어. 너가 좋아할 맛이야.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만들어줄게. 칠링. 그리고 코블러 쉐이커에다가 시락을 40ml 넣어줄 거야. 그리고 샴보드를 20ml.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를 60ml. 얼음을 넣고 쉐이킹.
파인애플 가니쉬, 프렌치 마티니, 프랑스 보드카와 프랑스 리큐르의 만남. 아, 이거 리큐르였구나. 파리지앵의 느낌을 느껴봐. 색깔이 야리꾸리하다. 맛있어 보이는 색은 아니야. 깜짝 놀랄 거다. 와, 나도 마시고 싶을 정도야 지금. 군것질 맛이다. 파인애플 맛이 강하네. 파인애플 주스가 일단 60ml 들어갔고, 이거는 블랙 라즈베리 같은 느낌. 베리 쪽이 살짝 날 수도 있어. 피니쉬에서 나. 향도 파인애플, 맛도 주는 파인애플, 그리고 이 베리 느낌 확실히 나고. 보드카는 뭐 이 향에 다 묻히지. 그지? 맛있다. 맛있지. 아, 나도 이따 먹어야지. 요거 가니쉬도 먹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